44대 대통령 민주당 출신 오바마와 국무장관 힐러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솔 알린스키는 시카고 태생으로 급진적 좌파 학자였으며 대중선동가로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8가지 방법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경향에 깊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상황과 상호 비교해 보시고 새로운 법안과 시행령 등을 냉철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끓는 물에 서서히 삼키는 개구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들은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여 국민들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빈곤입니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은 통제하기가 보다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이 사회주의자들은 국민들이 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국민, 중산층을 없애서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서 쉽게 국민들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체크해서 살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채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그 방법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빈곤 학문에서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부하게,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세금을 또 너무 많이 올리고 있고요. 나라 빚이 얼마인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총기 규제입니다.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손에 각 집마다 총기가 자유롭게 주어진다면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통제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흔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또 경찰청은 왜 그렇게 많은 경찰들을 뽑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왜 그런지를, 그리고 어떻게 경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들의 의도를, 이 8가지 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항상 뉴스를 이 8가지 사실에 비춰봐서 한번 분석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복지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 즉 음식, 집,
수입 등을 통제하라. 사회주의자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통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세, 음식, 수입 이런 것들이 다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자시하지 말고 이 사회주의화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입니다. 읽고 듣는 것, 곧 신문이나 방송을 통제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라. 이 두 가지는 지금 굉장히 우리 뉴스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문, 방송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좌파 매체, 좌파 노조 다 장악이 된 상태입니다.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 참 상상하지도 못했던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런 교육 시스템에 산입을 하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회주의화되는 것 절대적으로 막아야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종교입니다.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부분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교회 예배도 못 보게 하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정부와 학교에서 아마 더 강력하게 이런 사실들을 집중해서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와 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 특히 교회,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여기에 경각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병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그리고 교육부에 강력하게 이런 비민주적인 일들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또 관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층 간의 전쟁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이렇게 해야 불만을 더 많이 팽배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기가 더 쉬워진다. 자,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것은, 아는 자와의 전쟁은 이 사회적으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포하고 은연중에 교육시키고, 그리고 저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집행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가난한 자와 부자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갈라놓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예, 우리가 이 사회주의자들 이들의 어젠더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되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또 더 확산되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저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화 하려고 하는 법안들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귀와 눈을 쫑긋하게 세우고 두 눈 부릅떠서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우리가 분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개구리처럼 서서히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참 미국에 많은 사회주의 관련한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단체가 22개나 됩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조화를 위한 위원회를 비롯해서 미국 공산당, 미국 민주사회당, 그리고 민주사회 학생회, 노동자 세계당, 미국 세계사회주의당, 여러가지 사회주의 정당들이 22개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는 이제 사회주의가 점점점 익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미국의 사회주의는 계획되고 진행되어 왔음을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일루미나티 어젠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윌슨은 1989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소련의 사회주의를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곧 세계정부 체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마도 미래의 세계 질서는 진실로 국가들이 한 가족처럼 존재하게 될 것이다. 또 웰스는 1939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미국의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미 1939년도에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뉴딜 정책이. 이는 러시아가 시도했던 정책과 계획들의 극단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네, 뉴딜 정책은 미국의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주의 제도를 곧 러시아의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자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노만 토마스는 미국인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사회주의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될 때까지 모든 사회주의적 프로그램들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상원의원이었던 윌리엄 제너는 오늘날 미국이 완전한 독재국가가 되는 길은 엄격한 법을 통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의회나 대통령이나 국민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헌법을 준행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정부의 형태인 관료 엘리트들이 정부와 정치 시스템을 움직여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사회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을 지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바로 관료 엘리트들이 정부와 정치 시스템을 그렇게 사회주의 형태로 움직여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경찰청 강화 이러한 것들은
경찰 국가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는 막아야만 합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노만 토마스의 언급을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길 바랍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완전한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은 엄격한 법을 통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숱한 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엄청나게 옥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의회나 대통령이나 국민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유명 인사들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 5일 국정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사회주의를 채택하라는 요구에 놀랐다. 미국은 절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을 통해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얼마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와 그의 사회주의자 동료들은 향후 12년간 미국을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작정했다. 2019년 1월 24일 날 밝혔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입니다. 2019년 2월 6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겁먹었다. 그의 발언이 부유층 증세를 비롯한 사회주의 정책을 미는 내 결심을 확고하게 했다.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회주의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날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엘리자베스 워렌이 했습니다. 말한 내용입니다. 초부유층의 소득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에도 세금을 매길 때가 됐다. 부의 집중을 완화할 것이다. 코르테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이 추구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멜라니아 여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미국 국민의 안녕보다 자신들의 의지를 앞세우려 한다면서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신 엉터리 탄핵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의 정책과 사회주의 의제는 미국을 파괴하는 데만 기여하고 지난 4년 동안 건설된 모든 걸 파괴할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도널드를 백악관에 둬야 된다. 2020년 10월 27일 날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을 사회주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두 민주당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사회주의 정책이고 사회주의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인터넷과 또 서적을 통해서 저들 사회주의자들 저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해 보시고 저들의 어젠다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저들의 의도를 계획을 어젠다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냄비 속에 삼키는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깨어 각성하여서 모든 국민이 이 사회주의화되는 것을 막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